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어서도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V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V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눌림목이 좀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서 이제 내렸을 때 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겁쟁이들이나 아니면 단기 투자자들 떨궈내고, 그리고 아직은 좀 무리구나, 그리고 여기서 포모가 와서 추격 매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좀 이제 떨궈놓고 가려면 여기서 좀 내려왔다가 이렇게 기었다가 올라가면 이제 레전드긴 하죠. 그래서 항상 이 코로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점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9월달 2023년 9월을 보면 내려왔다가 저점을 깨면서 올리면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무빙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러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 분할 익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구간들은 좀 좋은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인이 정말 지속될 거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알트들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뭐 솔라나가 많이 떨어진 만큼 다시 반등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솔라나 계열인 피스도 괜찮고 다 이렇게 반등이 좋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늘 팬들이 상장을 하잖아요. 다 RWA 쪽을 상장을 하고 있고, 그런 영역이나 아니면 이제 이더리움 관련된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관련된 영역, 이제 뭐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헤지펀드인, 자, 이 소식 가져왔는데요. 보면은 유럽 4위 헤지펀드, 이제 대규모 비트코인 ETF 보유를 보고했다 라고 하는데,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헤지펀드인 카플라 매니지먼트는 비트코인 ETF 자산이 5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유럽 네 번째로 큰 헤지펀드인 카플라 매니지먼트는 여기서 보면 두 개의 주요 비트코인 ETF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아시죠? 비트코인 ETF 이거 블랙록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델리티, 여기에 이제 2억 1200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고정 수입 및 거시경제 전략에 대한 전문성을 유명한 런전소대 유명한 헤지펀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게 결국은 뭐냐면 거시경제라고 함은 비트코인 자체가 이 거시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뭐 해칭 수단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포지션을 잡았든, 아니면 이제 유동성이 풀릴 때 비트코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가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 보든,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돈을 이만큼씩이나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급락 속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상승 추세에 있다. 그리고 모두가 공포에 페니셀을 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비트코인은 물량을 늘리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고, 보면은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늘리는 것들이 보통 기관들이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니까 많이 늘리지 않나. 특히 ETF와 관련된 이제 기관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의 펀딩 피를 봤을 때, 자, 여기서 요 음수의 펀딩 피가 나왔던 이 구간, 그리고 지금 음수 펀딩 피, 그 다음에 이때 펀딩 피가 음수였죠. 그 다음에 항상 상승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이제 이런 음수 펀딩이 음펀비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게 뜬다고 해서 바로 올라간 적도 있지만 이제 바로 올라가지 않은 적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며칠간의 흔들기는 좀 있을 수 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서헤이즈도 그렇게 말을 했죠. 일주일 정도 동안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라고 하면 뭐 길게 보면은 정말 지금부터 7일인데 아니면 이제 이번 주 주말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는 좀 조심조심 하면서 익절할 수 있을 때 조금씩 익절해 놓고 약간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고, 그게 끝나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다 매도세가,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더 보유량을 늘리면서 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이 비슷한 패턴, 그렇죠? 코로나와 비슷한 패턴,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얘는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V자 반등이 나올 때도 얘는 이게 이제 월봉인데 주봉이죠. 근데 이걸 일봉상으로 보면은 저점을 한 번 더 낮춘 다음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고, 여기서 한 번 또 눌리는 구간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이거를 다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우리가 일봉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 나와라. 여기 있죠, 코로나. 여기가 코로나 때인데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이 음봉 지점이잖아요. 근데 보면 이 저점을 그 다음번에 저점을 한 번 더 주고 그 다음에 양봉 주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는 듯 했더니만 다시 빠지면서 한 번 눌려주고, 여기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피보나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피보나치. 그럼 여기 보면 618 구간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로그 때 618이고 로그가 아니면 618, 786 사이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걸 똑같이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어디까지 올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조금 한번 우리 예측을 해보자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점을 찍으면 요 지점까지 반등이 왔다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 236에서 382 까지 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382에서 0.5 사이로 왔다. 로고에서는 3.382 0.5, 그 다음에 로고가 아닐 때는 236 382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얘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하면 382 0.5 로고로 봤을 때는 이 가운데쯤에 와야 되거든요. 한 56,000, 7,000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로고를 뺐을 때는 236과 382 요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눌림이 오거나 아니면 좀 더 올라가서 눌림이 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지점을 대충 잡아가지고 여기서 요 정도를 만약에 잡는다라고 했을 때 52,000이나 53,000 이런 데까지 빠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암호화폐 반등폭이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의 어닝 시즌, 그렇죠?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갈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는 이미 비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상승폭은 제한적일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좀 매도세를 약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매도세 약화를 시키려면 어떤 작업이 있냐면 아예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을 털어내면서 그 다음에 한 번에 올리면서 이때 숏스퀴즈 또 발생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올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눌림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 VC죠, 사실 VC도 하지만 사실 마켓메이커, 그죠? 대형 암호화폐 마켓메이킹 및 트레이딩 업체 점프 트레이딩의 추정 주소가, 얘네가 이제 특히 이더리움을 이번에 많이 청산을 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로 입금하면 원래는 이게 호재예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 입금하는 게 아예 이 코인판 자체를 뜨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입금해가지고 이걸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현금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자금이 조금 이제 마를 수 있다, 요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갑자기 긴급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깜짝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9월 달에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점점 주입을 시키면 다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항상 이 코로나 빔 때도 그렇고 9월 달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 8월에서 9월 사이잖아요. 그죠? 8월 초니까 이때도 지금 8월 초에서부터 떨어졌다가 이렇게 횡보를 길게 해요. 10월까지. 그 얘도 보면은 이때 보면은 8월에 말에 떨어졌다가 9월부터 횡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10월쯤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얘가 이제 어쨌든 여기 올라가다가 좀 횡보 좀 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기존의 패턴대로 가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코로나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면 V자로 간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9월 정도쯤에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9월 아니면 10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이면 10월 말이겠죠. 보통 이때가 10월 말에 많이 움직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이 구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8월에서 한 10월 정도까지에는 내가 천천히든 빠르게 지금 당장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사이에는 내가 상승장을 벌이지 않았다면 여기서 다시 매물을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100번 나눠서 하는 거 있잖아요. 100분의 1씩 100번 하는 거, 100일 동안 하는 거, 이거를 이제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코인들,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좀 눌림을 기다렸다가 이거 시작할래요 하면은 그때 시작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이 구간에서 손가락 빠는 거는 좀 좋지 않다. 제가 어제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가장 큰 후회는 이때 코인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언제였다? 이때 내가 무서워서 이 시장을 떠나고 도망친 거.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나는 도망친 거. 이게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이때 올라갔을 때. 그래서 지금 뭐 알트가 고점이 안 올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똑같았어요. 이때도 우리가 업비트를 좀 보면 이제 옛날 코인들 한번 볼까요? 세타퓨엘 같은 애들 볼게요. 세타퓨엘. 얘는 지금 엄청 빠져서 59원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옛날 가격 보시면 기겁합니다. 진짜. 이때는 아예 보시면 여기 언제야?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1.15가 저점이었어요. 1.15 원입니다. 달러 아니에요. 이런 데까지 쫙 빠진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2018년 있죠. 2018년 12월 그러니까 2019년 초 이때가 비트코인 저점이고 알트 저점인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세타퓨에 말고 다른 애들 한번 보면은 에이다 같은 애들을 볼게요. 에이다 같은 애들을 보면은 얘가 보면 이때 좀 저점이었잖아요. 30원 저점인데 그죠? 여기 보면 30원 정도 저점인데 코로나 때 보면 26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빠졌죠.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점을 갱신하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도 그렇고 이때 저점하고 계속 자리를 안 줬다가 저점을 다시 갱신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좌절할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좌절하고 알트장 안 올 거다 하고 올라갈 때도 비트가 오르는 것보다 알트가 너무 더디게 올라가니까 보세요. 여기가 보시면 2020년 8월, 9월, 11월 이때인데 이때가 에이다가 보면 165원이잖아요. 근데 얘가 고점이 1,900원 거의 뭐 한 2,000원 돈이었어요. 그러면 한참 남았잖아요. 아직도. 근데 비트코인은 11월, 12월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됐었냐면 자, 여기가 지난 2017년의 고점인데 11월 말 이때가 되면 고점을 거의 탈환을 해요. 이때 보면 12월 이렇게 되면 또 탈환하고 달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비트가 먼저 가격을 이제 돌파하면서 나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처음에 살려고 했던 거랑 비슷한 이유로 그 비트코인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항상 리다도 그렇고 세타퓨엘도 그렇고 뭐든 간에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다 뭐라 그랬냐면 알트 끝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붙여서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이유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2017년과 같은 그런 역대급 불장이 있겠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2021년이 그런 불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2021년과 같은 역대급 불장 이제 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ETF가 됐고 이더리움 ETF가 됐고 솔라나는 미뤄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돼봤자 뭐 잘 가봐야 몇몇 알트들만 가고 비트코인 위주로 가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비슷한 내러티브였다는 거죠. 완전한 똑같이 뭐 1대1 대응 이런 건 아니지만 무슨 반으로 딱 접으면 똑같이 닮음이 되는 그런 1대1 대응 관계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때 이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심지어 더 비관적이었던 게 아예 비트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산업은 안 망하는데 저 그때 산업에 있었으니까 블록체인이나 이런 걸 기술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안 망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예 뭐라 그랬냐면은 토큰 비즈니스를 하면 욕을 먹었어요. 사기꾼이라 그랬고 지금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토큰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걸로 뭐 할 거냐. 물론 지금도 그런 뭐 질문을 하긴 하지만 예전보단 덜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ETF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것도 현물로.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는 매우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더 안 좋은 인식 속에서도 알트장이 없었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2021년에 거대한 불장이 왔듯이 이번에도 저는 마지막 알트의 불장이려면 그죠? 제도권으로 가기 전에 딱 봐도 지금 제도권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럼 이 제도권 가기 전에 마지막 불장, 이 닷컴 버블과 같은 불장이 오려면 트장이 안 오고 이게 불장이 되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이고 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알트를 계속 보고 있기는 한데 정말 이런 생각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은 생각이다 하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직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우직하게. 이렇게 저처럼 중간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뭐 비트로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러면서 뭐 도미넌스 이런데 비트 폭행 더 당해보셔야 알트 정신 차린다 뭐 알트는 쓰레기다 하는 거 그때는 이때 상황에서야 그렇죠. 근데 이때가 되면 알트가 훨씬 수익률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휘둘릴 거면 그냥 뭐 계속 휘둘리고 뭐 있는 건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서 나는 뭐 알트가 맞는 건지 뭐 비트가 맞는 건지 아니면 비트 알트 반반이 맞는 건지 그럼 알트는 뭘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면밀히 고민하면서 그죠? 고민할 시간 아직 남았잖아요. 일주일 정도.
그래서 고민하면서 딱 정하면 난 이번 상승장 끝날 때까지 이 전략으로 난 끝까지 갈 거야. 이 생각으로 저는 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전날 이더리움 현물 ETF에 4,880만 달러의 순유입이 발생을 했다. 근데 이제 뭐 거기서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상당한 순유출이 발생했지만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다시 순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들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2020년이 아닌 2016년 반감기 사이클과 유사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그때 보면 우리가 이 시기를 한번 보면요. 이거 여러분 잘 보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년의 사이클이 언제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때가 반감기가 되고 요러고 빵 빠진 다음에 반등 주고 횡보 지옥의 횡보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옥의 횡보가 앞으로 기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횡보가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횡보 또는 V자 반등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든 간에 여러분들 일일비 하지 마세요. 뭐 V자 반등이라서 와 가자 하다가 이러고 있다가 뻥 꺾이거든요. 그러면서 지옥에 횡보하면 또 지루해서 딴 데 가요. 또 증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 진짜 코인만 하는 미친놈이야 이러면서 그런 마인드로 된 사람들이 결국은 우직하게 간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고요. 보니까 2021년도 그렇고 17년도도 돈 번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게 많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직하게 버텨서 돈을 벌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그래 우직하게 나도 알트 장투나 해봐야겠다. 그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차라리 선택을 할 거면 지금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뭐가 맞는지 나는 뭐 비트가 맞나 알트가 맞나 이더가 맞나 뭐 반반이 맞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조합하는 게 맞나 이거를 고민한 다음에 정했어요. 그러면 이번 상승장까지 쭉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코인베이스 관련된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다시 사기 시작했어요. 매매를 잘하는군. 오케이. 얘네도 이제 조금씩 제 관심 리스트에 넣어놔야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맨날 발언은 좋다고 하면서 왜 팔지? 이랬는데 다시 샀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트와이즈가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번 비트코인의 급락은 매수의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6년 이상 암호화폐 업계에서 돈을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이러한 폭락 기회를 동반한다. 그죠? 글로벌 자본시장이 이렇게 폭락한 것을 목격한 거는 2020년 3월 10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모든 게 폭락했고 모두가 종말이다. 경기 침체 얘기 자꾸 하고 있죠 지금도. 그죠? 여기서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0년 만에 찾아온 최고의 매수 기회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고정이 돼 있고 은행, 정부, 기관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이전과 동일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팬데믹 당시와 너무 유사하다.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죠. 그러면서 자 다시 돈을 찍어내는 프린트가 등장한다. 2010년 유로존 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도 월가에서 가장 비싼 교훈은 이번에는 다르다이다. 그냥 같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보면 돼요. 똑같이. 언제로 2020년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껄무새들의 특징.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항상 후회하면서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코로나 때 왜 난 떠났을까? 근데 지금이 코로나랑 비슷하다면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이제 껄무새를 안 하려면 이번에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기의 눌림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